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린 내용인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윤 대통령 접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윤정 기자, 일단 이후에 윤 대통령의 어떤 옥중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왔죠?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독재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돼서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설파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이 독일의 나치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 발언이 조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 발언 들어보시죠.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는 얘기가 맞나요? 뭐 그런 얘기 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심각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 또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2030 청년 세대 등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 당이 잘 뭉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강선필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을 나치에 좀 비유한 것 같아서 아마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윤 대통령 본인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접견도 금지시켜야 되고 수반신도 금지시켜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적인 인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서 위로하겠다라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만나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전혀 인간적인 위로라든지 동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아니 민주당이 나치 정권과 같은 독재가 걱정된다 이런 말 하시는데 과거에 나치 히틀러가요, 이 당시에 독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배상금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심리를 나치 히틀러가 선동을 해서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어떤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독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들이 거부권을 26번이나 받아가지고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독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애초에 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고 탄핵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시그널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선동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제2의 서부지법의 난동으로 같은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이 좀 지적을 하면서, 일단 국민의힘에게는 당이 좀 하나로 돼서 희망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 같긴 해요. 지금 이게 나치나 거구 이야기를요, 누가 먼저 꺼냈냐면 이게 민주당이 계속 입에 달고 있어요. 전한길 강사가요. 네. 전한길 강사가 이제 그 계엄은 좀 옹호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자 이랬더니 거구라고 해요. 거구가 나치즘이에요. 그럼 전한길 교수가 나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 부정선거 검증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나치, 거구입니까? 거구라는 말을 이게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뭐 조금만 윤석열 정권 지지하거나 계엄에 대해서도 이게 내란이 아니다 하면 야 너 거구야. 이 거구란 말 입에 달고, 이게 나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네. 그리고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거구라고 이게 계속 공개하는 게 나치라고 공개하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이게 예산 국회 한번 보십시오. 국회 그게 독재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검찰 경찰은 영원 특갈비 만들고 국회하고 이게 공천은 해시가도록 이게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짜고 그다음에 29번 탄핵을 막 남용하는데, 이게 그러면 독재 아니면, 의회 독재 아니면 뭐가 독재를 합니까? 그걸 지적한 거죠. 네. 어쨌든 야당을 나치에 비유한 윤 대통령이 발언에 이제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연령적으로 20, 30대 뭐 청년들이나 뭐 그 다른 세대들이나 그리고 뭐 생각이 좀 다양한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다 이게 한데 어울러 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않고 어쨌든 당이 그러니까 뭐 이 분열돼 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당이 그러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잘 가달라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의 좀 강경 발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극우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제 나치나 이게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게 극우인데요. 왜 저는 이게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이게 부정선거 검증을 좀 하자. 그다음에 계엄은 내라는 아니다. 이런 게 왜 극우인지를 저는 이게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극우 세력을 결집하자는데 그런 저는 왜 극우인지 이거야말로 이게 그 오히려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 메시지라고 정치하는 걸 맞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 세력에 결집해야죠. 그래야만 이게 탄핵 심판도 기각시킬 수 있고, 그래야 이게 재판에서도 내라는 게 무죄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층 결집은 맞는데 이걸 굳이 극우 세력 결집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나 국민의 지지율이 30-40% 넘나드는 게 많은데 그럼 이게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극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지으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재판을 받는 날인데, 보통 재판정에 들어갈 때는 취재 제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한마디를 한 모양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되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때 침묵하고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좀 길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나치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독재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치야말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홀로코스트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무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신 분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 비상계엄할 때 담화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 공산당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수호를 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본인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북한 공산당 세력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날? 그리고 뭐 종북 반국가 세력 그날 척결했습니까? 없으니까 척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쩔 때는 예산 때문이다. 어쩔 때는 탄핵 때문이다. 어쩔 때는 북한 때문이다. 또 어쩔 때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는 그런 공감받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그렇고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전과는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 뭐 이런 태도가 좀 바뀌었다, 어떻게 된 거냐,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약간 조용히 하라 얘기하고서 많은 얘기 쏟아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바뀌었다는 거는 말이 바뀐 거죠. 행동이 아직 바뀐지는 지켜봐야 돼요. 말이 바뀐 거잖아요. 행동이 바뀐 거는 아직 제가 보기에 옛날에도 이재명 대표가 말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불체포특권 행사 안 하겠다, 또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또는 이제 박용진 의원도 공천걱정 안 하는 당 만들겠다. 그런데 실천한 건 없거든요. 좀 이게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재판은 이제 그 대장동 재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내일 선거법 재판이 매주 수요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 이래서 주 3회 아마 재판이 받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이 지금 5개입니다. 수원에 법학까지 기소가 돼가지고 네. 대북 송금, 그다음에 선거법 위정교사, 대장동 지금 이게 5개 재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돼도 재판은 계속 된대요. 새롭게 기소만 안 되고 형사소추 특권만 있지 네. 재판 특권이 없어요. 그럼 이게 그 이렇게 5개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만에 하나 이게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이게 우리 헌정 질서가 아주 이게 뭐 적법하게 유지되는 겁니까?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혹시 모를 대선 전에 그 부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대장동 재판이요. 유동규 씨 말에 하면 이게 20년 보더라고. 지금 위례 하나 가지고 이게 2년 이상 끌었어요. 지금 대장동 유동규 정인 하나가 12번째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가면 FC가 정인이 500명이에요. 이러면 이게 재판이 뭐 5년, 10년 갈 텐데 5년 10년이요.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다 이게 재판을 끌어온 거 이런 거는 이게 더 법치의 위기라 봐요. 알겠습니다.